반갑습니다. 어, 1월, 오늘 18일인가요? 예, 18일, 화요일 9시 통합 중강의를 맡게 된, 박은태 인사드립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또 이제 강의해 줄 주제는, 크라우드원의 비전, 그죠? 그리고 과연 이 메타버스가 뭔지, 그리 저희 이제 또 메타버스 플래닛 IX 가상 부동산과 또 우리 NFT라고 요즘 핫하죠. NFT와의 연관성, 이런 걸 주제로 제가 1시간 동안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 또한 뭐 크라우드원을 만난 지 딱 거의 한 1년이 됐습니다. 1년.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됐고요.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블록체인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따신 어떤 제가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NFT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잠깐 이제 NFT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NFT를 어떻게 아냐고 저한테 대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NFT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박사님조차도 자기가 이런 메타버스 NFT 관련 가상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이제 자기가 이 사업에 이제 땅을 사고 이제 하려고 보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니까 쉬운 거잖아요. 예. 그렇게 블록체인의 전문가 분들도 실질적인 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이 메타버스 가상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예.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근데 저희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대단한 비전을. 그래서 저희 크라우드원의 우리 이 사업 비전은요. 대단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크라우드원의 지금 이 회원들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 회사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이렇게 비전을 보시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이 꽤 많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들을 크라우드원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좀 깨우셔서 저희 크라우드원의 플래닛 IX 메타버스에 대한 이 땅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참 이게 기회인데 마지막 이제 다 와서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저희 크라우드원 사업 자체가 진짜 비전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나 이런 코인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앞으로 지금 이 블록체인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5천만 원, 6천 원, 8천만 원 갔다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걸 떠나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스타트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앞으로의 이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들어오는 거죠. 3세대 어떤 이런 지금 뭐 수많은 코인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4세대 이게 이제 NFT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크라우드원의 강점이 있죠. 예, 유저. 그래서 저는 이 크라우드원이 저희 현재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래닛 IX 메타버스 이 플랫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요. 제가 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 제 오늘 강의는 저번 주 강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 강의라는 건 뭐 자꾸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참 좋은 게 또 유튜브에 제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죠. 뭐, 한 분이 올린 게 아니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다 보면 귀에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저희가 이 설명하는 강사진들이 설명한 이 내용이 대단한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비전이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크라우드원은 군중이란 뜻이에요. 그죠? 예, 유저를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플랫폼을 열심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축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글로벌 기업들, 그 대단한 이런 기업들보다 한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 카카오, 아마존, 쿠팡 이런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옛날에 이제 닷컴 붐이 불었었죠. 예, 미국 실리콘밸리에 엄청난 기업들이 탄생했다가 거의 한 95%가 무너졌죠. 예, 없어져 버렸죠. 그 중에 살아남은 진짜들이 현재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플랫폼을 구축했더니 전 세계에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이 돼 있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대단한 기업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런 큰 기업이 되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 기업이 2년, 3년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유저 모집하고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 클라우드는 또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유저를 모집하고 플랫폼을 구축했더니 엄청난 돈을 벌죠. 예. 순이익 90%가 광고비로 벌고 있답니다.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 사진이 한번 떴었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예. 청문회하는 거예요. 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렇게 많이 팔고 도용했다. 그런 내용이죠. 즉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그 정보, 이게 빅데이터라죠. 이 정보를 모집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거의 한 20만 원의 가치 정도를 벌었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벌었지만 정작 우리들은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받은 게 사실 없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잘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클라우드원은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 자, 유저를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오늘 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글로벌 기업입니다. 예, 한 150개 글로벌 나라에서 4,2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한 플랫폼입니다라는 이 얘기 하나만 했죠. 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4,200만 명이라는 이 말에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어쨌든 클라우드원에 15만 원, 17만 원에 회원 가입을 한 유저가 4,200만 명이라는 거죠. 네. 이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4천만 명 넘는 유저를 모집한 그 이유,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상당히 놀란다는 거예요. 저희 클라우드원은 공동체 플랫폼이잖아요. 예, 공동체. 여러 명의 유저를 각자가 이렇게 모집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이 회사의 수익, 예, 거의 한 75%를 우리들이 나눠가자는 엄청난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회사의 수익원은 이렇게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의 제휴사가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이제 원래 한 5개의 제휴사가 더 들어올 겁니다. 더 들어오는데, 저는 이 앞으로 이렇게 제휴사가 아직 회사에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발표된 건 아닌데, 제휴사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어떤 회사들이 저희랑 런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들어요.
지금 현재 주력은 저희가 이게 메타버스, 플래닛 IX 가상부동산이 저희가 주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직급 수단과 어떤 시원의 배당이 이렇게 껑충 점프하는 시점은 저희 멀티월렛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멀티월렛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런 멋진 플랫폼을 우리가 참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사실 우리 같이 평범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플랫폼 자체를 엄두를 못 냅니다. 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저희가 뭐 지식, 어떤 시간, 돈도 없죠. 가장 중요한 건 거죠.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뭐 1년, 2년, 3년, 5년 동안 큰 돈을 못 벌어요. 예,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 기업들조차도 처음에 삼성이 만들어질 때 여러 번 실패를 보죠. 한 두 번 정도의 실패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제일 먼저 이제 한 게 가장 많이 이렇게 번 게 제일제당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더라고요. 예, 설탕을 팔고 또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수를 팔고 뭐 사과, 뭐 그 해산물 이런 유통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 삼성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기업이든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뭐 삼성이 현재 반도체 하면 전 세계 거의 뭐 알아주죠. 근데 그런 반도체조차도 처음에는 뭐 기술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좀 늦게 했죠. 저희 나라의 반도체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은 훨씬 빨랐지만 그렇게 좀 늦게 했지만 삼성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추월을 했고 초일류 기업이 됐죠. 뭐 거의 한 5년 동안 돈을 못 벌었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었는데 그 노력 끝에 어떤 그런 삼성전자의 대단한 걸 만들듯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희 크라우드원이 사실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2년 간 넘었잖아요. 예. 플랫폼 기업의 한 2년이라는 기간은 그냥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냐고 봤더니 이 공동체 플랫폼이거든요. 공동체 플랫폼. 각자가 많은 유저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이 9시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어떻게 큰 뭐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제 사업, 이제 내가 하는 이 크라우드원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각자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가 이 크라우드원의 대표고 기업가시기 때문에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회사 수익의 이제 80%를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참 멋진 시스템이죠. 이게 어떤 공동체, 조합, 그렇게 뜻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수당을 어떻게 또 합리적으로 줄 것인가? 한 4,200만 명의 글로벌 150개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회원들에게 어떻게 이 수익을 줄 것인가? 참 이게 머리 아픈 수도 아닙니까? 이게 월급을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요, 회사에서. 예,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 두 줄 방식, 바이너리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볼 때는 이 바이너리 방식의 전산만 보면 누가가 일을 하고 누가가 일을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수당이 합리적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또 이게 직급도 소실적 매출에 누적으로 이렇게 직급을 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가 열심히 하고 누구가 열심히 안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적게 던져나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한 이 바이너리 시스템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이런 시스템에서 그냥 탁탁탁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희는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원은요, 먹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회사 수익을 적게 벌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그 20%만큼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 100만 원에 20%, 20만 원 가져가는 거고, 200만 원에 20%, 4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는 뭐 먹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4,200만 명의 유저를 모집하고 지금 이 정도 성장된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이제 발전시켜야죠.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회사를 믿고요. 한번 알아봐 보십시오. 진짜 대단한 플랫폼을 현재 크라우드원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이제 세계 최대 이제 자산 운용사 이제 블랙, 로그의 이제 전격 투자 대상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인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게 즉, 블록체인을 인정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기업이 이제 중세의 뭐 성직자들이나 사회의 기본 단위, 뭐 교회, 뭐 이런 군주 제도,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국가라고도 했고,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공동체 나오죠. 이제 공동체라고도 했고, 레닌과 히틀러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은 이제 정당이라고 했다. 근데 이런 견해 모두가 이제 틀렸다는 거죠. 즉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예, 조직. 저희가 조직 사업이잖아요. 클라우드원이 조직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각자의 조직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 조직 속에서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누적으로 직급을 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주식회사가 최선인가에 어떤 물음표를 던집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하면 자연스레 우리는 주식회사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 수많은 대기업들, 상장, 코스닥과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주식회사라 합니다. 그죠? 초기에 이제 조합을 만들고 주주들을 모집하죠. 근데 초기에 이렇게 주주들을 모집한 데는 보면 이게 특히 거기에서 대주주, 주주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좀 불합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여러분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그 주식 회사, 그죠?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죠. 그런데 회사의 매출이 늘고 회사가 성장하면 이 수익은 대부분 누구한테 돌아가죠? 예.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간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좀 불합리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스레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주식회사가 과연 최선의 방법이 맞는가라는 물음표를 던진 이유가 뭐냐면 주식회사가 최선인가라는 질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즉 이런 플랫폼 기업이 생겨나면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 기여한 사람은 초기에 자본을 댄 주주들에 불과하다. 그죠? 예. 차량 공유업체 우버 예를 들어보면요. 즉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플랫폼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이죠. 실리콘밸리의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800달러를 웃도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성장 과실은 사실 이 창업자와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들이 대부분 돌아갔다는 거죠. 결국 이 우버를 운영하는 기사들은 정작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우버로 이제 돈을 버는 원리가 뭡니까? 저희가 이 우버 택시를 휴대폰으로 호출을 하고 그 기사들이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이 수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 우버를 운전하는 이 기사들은 정작 외면되는 더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만 우버의 성장에 기여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우버의 네트워크, 가치를 만드는 이 드라이버, 운전하는 사람들, 이들이 없었다면 우버라는 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불합리함을 바꾸고 싶지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뭔가 조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짐이. 즉, 기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목표다. 이게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여자에 대한 이제 공정한 보상의 목표다. 돈을 댄 자본가에 대한 보상, 출자 배당보다 즉 이용량이나 각자의 기여도가 우선하는 이 조합의 모델이 목표 달성에 더 적합하다는 내용이죠. 즉 이 크라우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크라우드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학벌이 중요하지 않죠. 저희는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어떤 나라의 뭐 국적을 좀 논하지 않아요. 이 클라우드원에 15만 원에 17만 원에 초기 한 사람은 15만 원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땄죠. 그죠? 현재는 거의 한 17만 원 정도 하는데. 자, 이런 우리가, 기업가가 되면 이 클라우드원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열심히 해서 유저를 내가 모집해서 나의 조직을 구축해서 나의 어떤 이 플랫폼 속에서 이 기여도에 따라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죠? 저기 조합은 과거의 이 비효율적인 조합,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쇠퇴했지만 최근에는 이 블록체인과 만나서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토큰 이코노미에 이제 실현이 가능한 이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즉 저희가 플랫폼 우리 플래닛 IX도 똑같잖아요. 저희가 이 플래닛 IX의 초기 멤버 아닙니까? 초기 멤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초기 멤버로서 땅을 사고 또 유저를 모집하고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회사에 어떤 일을 했죠.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원은 우리에게 선물을 줬죠. 에어드랍. 즉 토큰을 줬잖아요. 토큰. 즉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죠. 회사가 잘 되면은요. 회사가 잘 되면 토큰 가격이 올라갑니다. 클라우드원이 잘 되고 플래닛 IX가 잘 되면 우리가 소유한 토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의 어떤 이 책임감, 즉 주식회사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토큰 이코노미가 실현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클라우드원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성은 너무도 멋지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단순 제조업은 여전히 주식회사에서 최선이에요. 제조업은 방법이 없어요.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중요한 사업에선 이 조합 모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조합, 협동, 그죠? 공동체. 즉 게임 산업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리니지를 만드는 게임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게임 하나를 만들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수십만, 사실 수백만은 안 되거든요. 수십만의 린저시 게이머 유저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게이머가 없었더라면 리니지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즉 기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화두가 되었었어요, 사실. 이 우리가 리니지를 키우고 게임을 해서 리니지가 성장을 했는데 정작 이 게임을 한 유저들은 보상이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없었거든요. 즉 이 게이머들은 단순했습니다. P2W 그죠? Play to Earn이라는 그 이기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게임에서 그냥 이기기 위해서 내 칼이 좋고 내 무기가 좋으면 내가 잘 싸우다 보면 이기잖아요. 근데 그 칼을 누가 삽니까? 내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 돈은요, 그 기업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니지가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돌아온 게 있냔 말이죠.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가치가 엄청난 가치가 돼버렸는데 리니지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갑자기 이걸 제일 처음으로 리셋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이 그냥 없어진 거죠, 가치가. 그래서 엄청난 말이 많았었죠. 자, 그런데 세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즉,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원과 플래닛 IX,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믹스터 플러스라는 믹스터 새로운 돈 버는 게임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P2E, 플레이 투 언이라는 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대세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회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두각을 나타난 게 엑시 인피니트라는 거죠. 저희도 이런 회사를 만들 겁니다. 근데 크라우드원이 지금까지 사업을 펼친 어떤 내용과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뭐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IX 토큰이 저희가 이제 메타마스크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메일을 보내고 막 했는데 회사에서 뭐 답이 없고 이런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클라우드원 플래닛 IX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지갑 업데이트 과정에서 그냥 생긴 일이거든요. 우리 회사의 전산과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지갑 회사의 문제지 클라우드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기분 상하고 막 그렇게 짜증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크라우드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여러분들께서 받은 그 현재 우리 토큰 기여한 사람에게 이 보상으로 준 이 토큰은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속에서 컨트랙트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니몬이 이 그 지갑에 보안 문자만 있으면은요, 그 안에 있는 토큰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절대 어디 안 가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클라우드는 이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그 공동체, 이런 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 회사 플랫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같이 성장하는 이런 플랫폼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원과 플래닛 IX의 이 시스템은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예, 진짜 괜찮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회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메타버스와 이 블록체인 NFT의 관계, NFT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NFT는요. 지금 뭐 토큰 전문가, 뭐 코인을 알고 비트코인을 알고 이더리움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 NFT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방에 들어와 계시는 크라우드원의 이 회원들 분께서는 현재 이 메타버스와 이 블록체인의 관계,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이 NFT가 하는 역할, 메타버스에서 NFT가 하는 역할, 이런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엄청난 돈 벌 일이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사실 이제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과가 언제 나오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란 하나도 익는데 시간과 열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배고프다고 익지 않은 계란을 먹으면 맛있나요? 안 맛있죠. 예. 그래서 때로는 뭐 어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작은 힘듭니다. 저희가 프렌드나니까 이제 시작했고요. 근데 저희 시스템이 너무 좀 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가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진짜 비전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비전 있는 일. 대기업조차도 이런 현재 메타버스의 가상부동산 이 플랫폼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회사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 가상 블록체인을 통해서 NFT 가상부동산을 현재 오픈한 이런 회사들이 유저를 모집해서 땅을 팔았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여기에 투자된 여러분들의 재산도 없어져 버립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아직까지도 기술은 필요하겠지만. 근데 크라우드원은 사실 이 오래된 회사잖아요. 예, 한 2년이 넘었고 유저가 4,200만 명이에요. 이게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오래오래 계속 성장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수당도 보면 지금도 뭐 15일 만에 계속 수당이 나오고 있잖아요. 회사는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은요, 앞으로 이제 크라우드 사업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상세계, 이제 디지털 지구라고도 하고요.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 자, 앞으로는 분명하게 현실과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즉, 내가 갖고 있는 명품 가방, 250만 원 명품 가방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250만 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딴 세상이다 보니까 완전 새로운 거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죠. 예, 부딪히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세상에 가면 적응이 안 되듯이 그런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NFT를 갖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이 메타버스 회사의 토큰, 코인을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 네트워크 마케팅,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업입니다, 사업.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게를 오픈하고 뭐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회사의 이 민팅 작업과 이런 전산 시스템을 플래닛 IX에서 다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땅을 사고 팔고 홍보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플랫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뭐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에 땅을 사러 들어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예, 진짜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크라우드워는 사실 그런 회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쉽게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거든요. 땅을 사고 팔고를 되게 쉽게 해놨다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새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다른 이런 플랫폼들은 더 힘들거든요. 현재 이 메타버스 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엄청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 이 거대한 부의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몰려오는데 놓치면 후회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NFT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즉, 이 메타버스는 NFT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즉,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메타버스 안에 NFT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재 이 가상 공간, 이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런 플랫폼이 샌드박스하고 디센트럴랜드라는 회사입니다. 즉 게임이에요, 게임. 자, 이런 회사들도 이 블록체인에서 이제 NFT를 발행하고 이제 오픈시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 클라우드원의 픽스도 전 세계 1등 NFT 거래소 오픈시에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이 회사의 그 땅, 네모나요, 네모. 여기는 이제 가로 16m 정도 된대요. 가로 16m. 그럼 가로 10m, 가로 10m 한 30평 정도 되는데, 가로 16, 세로 16이면 한, 제가 볼 때는 50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50평 되는 이 타일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이게 얼마 정도 하냐면, 얘네들도 우리 IXT 토큰으로 땅을 구매하듯이 똑같이 디센트럴랜드에서 이 땅을 파는 토큰이 있어요. 이게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게 한 30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50평, 가로 10m, 세로 10m. 이 자체 이제 센트럴랜드 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살락하면요, 400만 원 넘게 합니다. 400만 원 넘게 합니다. 샌드박스의 땅도 똑같습니다. 이 사각, 이거는 픽셀이라 하더라고요. 이 픽셀 한 개를 사는데 샌드박스 셀이 한 개당 현재 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800만 원. 800만 원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는 이제 모든 이런 시스템을 보면은요, 좀 젊은 분들이 사실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 이게 게임이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옷을 살라 해도요, 이 회사 플랫폼 안에서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조차도 나중에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방이나. 근데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은 회사가 있다는 거죠, 회사. 회사에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샌드박스나 이제 디센트럴랜드 이런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당연히 유저들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근데 저희 클라우드원의 플래닛 IX보다는 조금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여기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저희 플래닛 IX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진짜 이게 유저 각자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많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주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진짜 이제 혁명인 거거든요. 혁명. 아마 이 혁명을 저희 플래닛 IX에 여러분들 유저들께서 이걸 혁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가 선구자 아닙니까? 그죠? 이 메타버스로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직도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꽤나 많아요.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우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예, 이 메타버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 자체를 그냥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방법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 다른 회사들의 어떤 제품들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카카오톡에서도 현재 이 메타버스 안에 지금 NFT를 사고 팔고 거래하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이 카카오에서 만든 크레이턴이라는 토큰으로 이 NFT를 사고 파는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카톡 안에서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 토큰, IX 토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IX 토큰 가치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NFT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토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NFT는 이렇게 들어도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면 순간 머뭇거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다르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메타버스 세상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이다. 예. 즉 메타버스가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 글자가 NFT예요. 이 NFT가 없다면은 어, 그냥 이 장미 꽃이 있으면 꽃이 없는 장미와 같은 거예요. 예. 즉 NFT가 없으면 이 메타버스 세상은 어떤 경제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NFT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NF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NFT는 뭐라고요? 예,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2의 이게 비트코인이 NFT 시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NFT 시장이 현재 이 코인,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 더 큰 시장이 NFT에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NFT 시장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NFT에 대한 어떤 그 능력, 요 내용을 딱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는 사람은요, 바로 퍼즐이 파파파파팍 맞춰져 버리면서, 야, 앞으로 이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겠다라는 딱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즉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유튜브나 틱톡에 동영상을 얼마든지 포와도 돈을 내지 않죠. 네,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걸 포잖아요. 수수료를 내야 된다니까요. 토큰으로. 예, 그게 NFT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NFT 시장에 이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들이라는데 유튜브를 올리고 틱톡을 올리고 틱톡에 영상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올릴 때 그냥 지금은 이 영상이나 그림을 올리지만 앞으로는 NFT화해서 올리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올리냐면 오픈시라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이런 회사에서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NFT화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앞으로는 이게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게 NFT화 시킨 어떤 영상을 누군가가 퍼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처음에 올릴 때 이 영상을 퍼갈 때 나는 수수료를 2%를 받겠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사람이 퍼가고 두 번째 사람이 퍼가고 세 번째 사람이 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뭐 랜드마크를 소유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네, 내가 랜드마크 클라우드원 플래닛 IX에 랜드마크가 당첨이 돼가지고 내가 그 랜드마크를 소유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반경 50km부터 반경 500km의 안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 픽스가 거래되는 NFT가 거래되는 거래 금액의 일정 커미션 수수료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랜드마크가 앞으로 이게 당첨이 될 거예요. 랜드마크는요, 진짜 로또라 보시면 됩니다. 로또. 예, 로또의 가치만큼 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NFT 시장이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내용을 봤을 때.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과 어떤 이 건물은 아주 이제 기초 단계예요. 예, 이제 그냥 씨 뿌릴 정도, 예, 싹도 트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현재 신기하게도 우리 프레넷 IX에서 땅이 사고 팔리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예, 현재 서울의 땅, 전 세계 수도의 땅이 현재 사고 팔리잖아요. 뭐 베트남이나요, 뭐 필리핀에 있는 그 유저는 벌써 뭐 땅을 사고 팔아서 수억 원의 수익을 막 벌었다고 이렇게 막 카톡에 뜨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 또한 뭐 단순하게 레전더리 각 나라 수도의 땅만 제가 이렇게 합쳐도 뭐 한 개 2만 원만 곱해도 한 5억 정도의 가치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땅 다 치워버리고 제일 이제 레전더리 땅만 가치만 제가 따져도 한 5억에서 10억의 정도의 가치가 만들어졌더라는 거죠. 예. 근데 남들이 그래요. 이거 당장 팔리냐는 거예요. 야, 이거 팔 수 있냐는 거죠. 팔린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팔린다는 거죠. 내놓으면 팔리잖아요. 시장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사잖아요. 시장에 제품을 우리가 진열을 해놓으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제품과 어떤 걸 사간다는 거예요. 식료품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 시장에서 특히 돈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은요. 사람들이 붐비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FT 시장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왜 이게 이제 제2의 비트코인이라 하느냐. 비트코인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대단한 뭐 비트코인조차도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했을 거라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네. 처음에 이런 비트코인조차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냥 알아보려지도 않았고요. 아주 소수 일부만이 이거를 앞으로 올라간다, 사야 된다, 소장해야 된다. 분명히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 않죠. 소수만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좀 사서 보관하시면 나중에 큰 돈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돈 만 원, 2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치 사래도 여러분들 안 사셨잖아요. 왜? 못 믿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이 플래닛 IX의 가상부동산을 많이 사셨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2 비트코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픽셀을 다행스럽게도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만들어질 건데 그냥 가만히 남겨둔다고 만들어지나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소문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 예, 소문을 내셔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려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어떤 픽스, 땅의 가치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어떤 탈중앙화, 어떤 새로운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누가가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약 한 5년에서 한 8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서 현재 비트코인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죠. 결국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1.1원에 거래됐다는 거죠. 8년 그 비트코인이 어, 생겨나고 거래되는 시점까지 10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10개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면 되게 긴 거예요. 저희 크라우드원이 좀 오픈한 지가 작년 7월 13일, 아직 6개월도 안 됐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6개월 돼 가네요. 예. 그런데 엄청난 가치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 가치를 엄청나게 사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아셔야 저희 픽스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NFT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일명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크립토 펑크라는 거예요. 최초의 NFT라는 거예요. 이 또한 처음에는 201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 크립토 펑크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가 전부 다 NFT화 돼 있고 만 개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소장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걸 소유함으로써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이 레전더리 땅은 서울 우리 강남, 뭐 우리가 강북에 지금 땅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땅이 결국 세월 속에서 무한대로 복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한정돼 있어요. 서울 수도권의 그 픽스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서울에 뭐 건물을 지려고 한번 가보십시오. 조만한 공간조차 없어요. 다 그냥 주인이 다 있잖아요. 그 수많은 한 평 한 평 땅이 그죠. 지금은 뭐 군데군데 이렇게 땅이 있지만 결국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플래닛 IX의 이 땅도요. 다 주인이 생긴다니까요.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도 사실 게임으로 정식 그냥 활발하게 오픈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땅이 다 팔렸어요. 그 샌드박스의 땅, 그 픽셀 땅이 한 개 800만 원 한다니까요. 디센트럴랜드, 그 타일, 이게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게 300만, 350만 이렇게 거래돼요. 예. 실질적으로 디센트럴랜드 안에 가서 살락하면요, 400만에 넘는다니까요. 다 팔렸어요. 그런 거죠. 예, 이걸 누가 삽니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즉, 우리 클라우드원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픽셀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이 캐나다의 개발자가 이거 크립토펑크를 개발했는데 사실 그냥 만들었다잖아요. 그냥. 네, 그냥 만 개 NFT로 발행을 했는데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죠. 놀라운 일이. 자,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다 보니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코로나 왔다고 기념으로 마스크까지 이렇게 썼어요. 이 그림이. 이 마스크 썼다고 제가 볼 때는 한 100억 가까이 비싸진 것 같아요. 이 마스크 하나 썼다고 100억 정도 비싸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림, 이게 만 개 중에 피부가 이렇게 파란색인 이 크립토 펑크가 9개 뿐이래요. 9개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진 거죠. 저기 이런 크립토 펑크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9개,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의 픽스 땅도 똑같잖아요. 이 정도 크립토 펑크 정도 되면요. 아마 NFT 특별 추첨권 우리가 이제 1000개, 1500개 추첨하죠. 그리고 한 개씩 당첨되는데 그게 당첨돼 버리면 방금 500m에 어떤 그 픽스가 거래되는 수수료를 내가 받게 되죠. 아마 이 랜드마크 우리 500km 별 5개짜리가 아마 당첨되는 사람은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랜드마크는 앞으로 수십억에 팔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그림을 소유한다고요.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소유 가치. 이 캐릭터랑 나랑 닮았다고 그냥 이렇게 사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하는 건데.
이 그림을 소유한다고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대단한 일이 생기겠죠. 저희 프렌드 IX의 랜드마크는요, 아마 이런 가치보다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실히 추첨에 참여하시고요. 관심을 가지시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캐릭터가 140억 조금 안 되게 팔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실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디지털 파일 하나예요. 근데 이 경매에서 무려 140억에 팔리는 기이한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9개 갖고 있다고. 어이구, 여기, 그죠? 이 9개 중에 1개 소유했네, 그죠? 이 9개 크립토펑크를 그냥 계산해도요, 제가 볼 때 한 100억 넘지 않을까요? 100억.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크립토펑크 한 개가요, 수억이에요, 수억. 제일 싼 게 5억 정도에 팔린다나요? 도대체 이 미친 가격에 이 거래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가상 세계는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예. 현실 세계에 갖고 싶은 물건, 집, 땅도 똑같이 가상 세계에서 내가 갖고 싶다는 거죠. 즉, 이 메타버스 공간이 아니라 그냥 SNS, 카톡, 이런 메신저에서 그냥 자랑하는 거거든. 예. 이해되십니까? 트위터 이런 데서 자랑하는 거거든. 메타버스 공간이 아니라. 사람은요, 누군가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자랑하셔야죠. 예. 픽스, 예. 땅값 많이 올랐다고 자랑하세요. 충분히 자랑할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크립토펑크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런 유명인들이 땅을 사고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올린다는 거예요. 결국 세월 속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정됐기 때문에. 저희 픽스도 한정돼 있거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현재 우리나라만 한번 봐도요. 수도권 땅과 또 우리 어떤 도시 외곽 지역, 그죠? 시골 면 단위, 시골의 땅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가상 공간에서도 그런 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그죠?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땅값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또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NFT는 디지털 아트, 메타버스 속에서 혁명이라 하는 거죠. 혁명. 복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희소 가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소장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현재 자랑하잖아요. 여기에 자기 얼굴을 안 붙인다잖아요. 이 크립토펑크를 자기 이니셜로 붙인다는 거죠. 즉, 이 이니셜이 얼마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얼굴이랑 비슷한 이니셜을 사서 여기에 딱 올려놓으면 그냥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픽스 땅을 통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즉, 땅과 이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도 시간 속에서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소장 가치. 왜?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는 그냥 딱 그 도시 지역 수도권은요, 그 땅이 그냥 끝이라니까요. 예. 나중엔 이걸 사고 싶어서 사람들이 안달이 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죠. 회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예수의 초상화. 이게 시간 속에서 7만 원짜리가 5천억이 돼 있다는 거죠. 5천억.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유명한 이런 화가가 그린 그림을 디지털화 시켜서 NFT화해서 경매에 올려요. 그래놓고 실질적인 그림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이해되세요? 실질적인 그림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실질적인 이 그림이 불타버리니까 이 NFT화 시킨 이 디지털 이 그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일이 생겼거든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진짜 바뀌었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생기고, 이 그림을 이분이 샀다. 예, 경매로 사셨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 이제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이 제가 이제 다른 현실의 NFT, 현재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과 같이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맞잖아요.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우리 픽스가 나중에 NFT화 되면서 오픈시에도 거래가 되는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일이 생기고 나도 이 NFT를 소유할 수 있는 일이 생겼잖아요. 예, 그게 플래닛 IX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 생긴 거예요. 플래닛 IX는 IXT 토큰, 예, USDT, 매틱, 폴리곤 토큰이죠. 매틱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 렌트는 지금은 아직 렌트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디파이, 예, 렌트 빌려줘서 이자 받는 그런 일이 임대료 받는 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전 세계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그리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플래닛 IX가 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플래닛 IX는 우리가 발행한 IX 토큰 그리고 우리가 상장된 폴리곤 토큰으로 가상의 부동산을 사고 팔고 경매 고정가로 사고 팔고 거래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게 뭔데 나도 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크라우드원의 회원가입을 시키시고 또 저희 플래닛 IX에 회원가입을 시키시고 또 이 땅도 사게 만드시고 또 이 땅을 자랑도 하시고 자, 현재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초록색, 뭐 보라색 이런 색깔이 이렇게 뜨죠. 현재 이게 초록색은 민팅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 하얀색도 다 내 땅입니다. 내 땅인데 이렇게 파란색은 민팅화가 돼 있는 거고 이 하얀색은 내 땅이지만 아직 팔 수 없는 땅이다. 네, 근데 이 파란색은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민팅 작업이 돼 있고요. 지금 한 300만 개의 민팅 작업을 하다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츰 시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민팅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회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식 3월 달에 오픈을 하죠. 이렇게 오픈되기 전에 베타 버전에서 어떤 문제점, 뭔가 이 진행을 하다 보면 진행을 해봐야 알거든요. 이게 거래를 해보고 뭔가 잘못됐는지 해봐야 알거든요. 지금은 이게 시범 운행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나 저희가 이 픽스가 빨리 뜨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업데이트해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최근에 저희가 플래닛 IX 화면이 업데이트 됐죠. 예. 좀 심플하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땅을 갖고 있는 걸 자랑을 하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하얀 땅이나 초록색 땅이나 이게 다 내 땅이야. 네, 이게 다 내 땅이고 현재 요게 초록색 땅은 내가 살 수 있거든. 아니, 팔 수 있어, 팔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컴퓨터로, PC로는 이렇게 드래그로 확대를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확대되는 화면이 보이는데 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저 이렇게 남색, 그냥 빨간색 땅이라 할게요. 빨간색 땅과 이게 초록색 땅이 있는데 이게 외곽에 점선이 있죠. 점선이. 즉 점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민팅화, NFT화 된 땅인데 파란 건 내 땅이라 그랬죠. 이렇게 요거는 점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NFT화 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초록색 땅이지만 점선이 없는 땅은 아직 팔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 빨간색 땅도 다 다른 사람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닙니다. 요 남색 땅은. 그런데 다른 사람 땅 중에 이렇게 NFT 된 땅이 있죠. 네, 이런 거는 요 사람이 팔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땅 옆에 요 땅이 매물로 나왔다. NFT가 돼서 나오면 자, 요 땅을 내가 사야 되겠죠.
그래서 내 땅을 이렇게 클러스터를 확장해서 이 땅은 가치를 넓혀야 되겠죠. 여기 땅이 있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땅을 그냥 다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넓어지면 여기에 뭘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서 이 가치,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 땅을 팔아가지고 요 땅을 사고 다른 쪽 땅을 팔아서 요 땅을 사는 거죠. 이렇게 땅을 넘겨가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픽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픽스를 들어가 보면요 한 개도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 없어요. 한 개라도 붙어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도 참 이렇게 생각을 잘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는 게, 자, 서로 이렇게 거래해서 활발하게 나중에 거래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영토를 넓히라.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발한 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런 플랫폼을 보면은 그냥 이 땅을요, 내가 그냥 이만큼 그냥 한꺼번에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땅을 사기는 쉽지만 막상 이걸 팔려면 쉽게 안 팔립니다. 현재 뭐 한 개에 8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고 뭐 올스톤은 뭐 400배가 올랐다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막상 팔라고 내놓으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예. 왜? 빨리 그냥 만들고 빨리 팔았기 때문에. 근데 크라우드는 안 그렇죠. 예. 제대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저희가 이렇게 파는데 사고 팔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경매에 올려서 팔 수도 있고요. 고정 가격으로도 팔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안에 현재 이게 좀 바뀌었어요. 업데이트 돼 있는데 이렇게 경매, 3일, 일주일, 1개월 이것도 내 마음이에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고 자 이거 내가 얼마에 팔겠다. 픽스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뭐 1000개 입력하셔도 되고요. 100개 입력하셔도 되고 파는 사람 마음이에요. 어떤 이 NFT도 다 그래요.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근데 가장 싼 가격에 누군가가 삽니다. 누군가가 사요. 현재 저희 픽서도 그렇게 팔리고 있죠. 팔고 싶은 금액은 내 마음이에요. 네, 내가 그냥 막 1000개, 2000개 올려놔도 돼요. IX 토큰. 자, 그런데 이 선점 희소성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받은 우리 레전더리 땅을 한두 개 연수 삼아 이렇게 팔지만 절대 팔지 말라는 거죠, 저는. 왜? 나중에는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 팔았으면 내 땅 옆에 땅을 무조건 이렇게 사셔야 된다. 예. 왜? 세월 속에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계속 그냥 부러워한다니까요. 나중에 이 땅을 그냥 뭐 지금 뭐 팔아가지고 4억을 벌었네, 1억을 벌었네. 뭐 베트남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이 땅값 올라가면 배 아프겠죠. 예. 비트코인 뭐 1원, 2원, 10원, 20원, 1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가듯이 결국 20만 원, 50만 원에 샀는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에 판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현재 지금 비트코인 5천만 원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배 아프잖아요. 괜히 팔았다. 가져갈 걸. 그런 거예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저희 크라우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홍보만 해주면 돼요. 홍보. 딴 거 없어요. 자, 내 이렇게 땅 받았는데 좀 이 땅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 저도 현재 자랑합니다. 제가 이 가상부동산에 6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냥 뭐 1등급 땅만 가치만 봐도 한 5억 원의 가치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2등급, 3등급 다 빼고 예. 그냥 수도권 땅만 해도 6천만 원 투자했는데 10배의 수익 그냥 5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쉽게 그냥 계산했을 때. 한 개 그냥 5만 원만 계산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일이 생기죠. 사실 뭐 지금 뭐 5만 원 내놓으면 이제 부뜩 팔리거든요. 예. 지금 10만 원 내놔도 팔리잖아요. 이제 수도권 땅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5만 원, 20만 원의 가치, 현재 서울의 땅. 이게 서울 땅이거든요. 이 빨간색은 뭐라고요? 예, 상대편, 다른 사람이 NFT화 된 땅을 현재 내놨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를 내놨죠. 요 밑에도 있는데. 요 보세요. 픽스 토큰 150개. 뭐 요걸 뭐 2천 원만 해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10개면 20만 원. 그 아이스 토큰 가격이 지금 살짝 지금 떨어져 있는데
결국 IXT 토큰도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 지금 뭐 1,500원,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나중에요, 엑시 인피니트처럼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땅값이 올라가면요, 픽스 토큰도 당연히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 왜 픽스 토큰도 발행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1억 한 6천만 개.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픽스 토큰은요, 20만 원은 그냥 간다 봅니다. 세월 속에서 머지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요. 현재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걸 100개 주고 내가 이걸 바로 살 수 있어요. 요거 100개 주고 여기에 눌러가지고요. 메타마스크나 저희 트러스 월렛에 들어가서 이거 바로 구매된다니까요. IX 토큰 100개로 이걸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개 그냥 이게 이 사람은 파는 거고 나는 이걸 사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 최근에 며칠 전에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었죠. 뭐 지도, 센터, 위도, 경도도 이렇게 다 나와요. 예, 줌으로 쫙 당기면 이런 크기도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샀는 그 한국 땅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한국 땅. 그 한국 땅 오픈할 때 50베타팩 50개 샀는 땅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와 있죠. 저희는 뭐, 제 거 50개, 저희 집 사람 50개, 저희 딸 50개. 예, 이런 걸 한 3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아직 저거도, 이게 전급이나 저건데, 여기 아직 민팅화 된 게 없어요, 저도. 왜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팅화가 작업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 땅이 적으면 적은 사람이 민팅화가 더 빨리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보세요. 현재, 아까 이 빨간색 땅 있죠? 이 땅 내놓은 거, 요거거든요. 100개 이하가 없다니까요. 결국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현재 서울에 수도권, 이게가 그 강남이거든요. 강남의 땅이 사고 팔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 비트코인도 거의 뭐 수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올라갈 때는 수직 상승해버리죠. 그런 겁니다. 저희 픽스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시장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일반 유저가 들어왔을 때 수직 상승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삽니다. 땅은요, 더 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오늘 또 뭐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땅이 사고 파는 일이 생긴다. 예,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에 판을 뒤집을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들, 크라우드원에 회원가입하고 가상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찾는 분들에게는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이 프레넷 IX가 현재 이렇게 서울 땅이 20만 원에 팔리고 15만 원에 팔리고 직접 현금화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 클라우드원 사업을 열심히 하셨다가 진짜 우리가 이제 돈 벌라는 멋진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일이 생기는데 이 사업을 포기했다기보다요. 잘 모르셔서 좀 힘드셔서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진짜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클라우드원이나 플래닛 IX가 앞으로 안 될 거야. 이 사업 망할 거야. 이 잘 되겠나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플랫폼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근데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게 딸렸다잖아요. 내가 생각하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플랫폼이 잘 될 거다고 생각하면 내 입이 열려요. 내 주위 분들한테 이 플랫폼을 설명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게 이게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 일은 그렇답니다. 어떤 일도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 일이 만들어진다. 내 길이 열린다. 그건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게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대부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옛 속담에 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안 심으면 안 나는 거죠. 맞죠? 내가 안 하고요. 내가 안 알아보면 안 나요. 우리 픽스를 사지 않으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 픽스를 소유한 자만이 NFT를 갖게 되는 거고, IX 토큰을 에어드랍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픽스를 여러분들이 참 잘 사셨고요. 크라우드는 1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회사의 직원이 4명에서, 8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다죠. 프레넷 IX의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고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픽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크라우드온의 픽스를 많이 사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이 프레넷 IX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멋진 일 아닙니까? 그죠? 멋진 일. 우리 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희망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 수많은 사업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하는 포장마차나 가게나 식당을 한번 보십시오. 암울하잖아요.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한 달 뒤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어요. 예, 맞죠? 접는다고 어디 가서 뾰족한 수가 없는 거든. 근데 이 프레넷 IX는 비대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플랫폼이 우리들한테 갑자기 확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대단한 사업인데. 갑자기 그냥 눈앞에 다가오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눈앞에 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플래닛 IX 유저 멤버시고 땅을 소유한 자체만으로도 회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다. 시스템 다 만들어주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뭐, 계산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딴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소장했다가, 주변에 홍보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현재 내가 땅을 샀고, 땅 가치가 10배, 20배 올랐다. 이야기 하셔도 되거든요. 왜 플랫폼에 보여줄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주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이 땅값이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협동 아닙니까? 협동. 예, 기여. 이렇게 기여를 해주셔야만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멋진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중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항상 희망을 갖고요. 크라우드원을 진행하십시오. 네, 분명히 좋아집니다. 앞으로 자꾸 더 좋아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다.